네, 이제 제2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자치분권이 이게 얼마나 정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시 한번 본질을 논해 봤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자치분권을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재정이 그냥 단순히 수단인지, 지방재정 자체가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인데 한 울타리에 있는 것 같지만 꼭 서로 사이 나쁜 형제처럼 아웅다웅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정부의 위원회에서도 재정세제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분권위원회 간에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이가.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그 정합성이 떨어질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혼란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 재정 자체는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가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데 재정수단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재정수단들이 지금처럼 많은 부분에서 이 분권을 강화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통제하기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교부세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자심사와 같은 거,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행정과 재정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요거 볼 때 제가 보면 30쪽, 32쪽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치가 되고 행정이 분권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효율화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뭐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 하나하나에 다 재정제도를 다 결합을 시켜놨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자치구할 건 30년 동안 이거 제대로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전반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게 이게 30년 동안 지속되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가? 행정에서는 뭐였고 재정에서는 뭐였던가? 뭐 이런 겁니다. 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해서 참여 예산 제도라는 걸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효과는 3점대 정도 나왔으면 그럼 이런 건 제도 없애야 되는 거죠. 성인지 예산에서 양성평등 효과 없다 그러는데 이거 제도에 집어넣고 오히려 이런 거는 지방 통제 기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치분권은 귀찮은 것 이렇게 될 위험도 있는 거고요. 국가보조 쪽은 뭐 설문하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죠. 많으면 보조금을 따지 말든가 또 그렇게 보조금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자치분권을 실천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좀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하고 좀 비판적으로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문도 해보고 뭐 몇 가지 항목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이 재정 쪽에 문의합니다만은 그럼 우리 자체 재원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자기 결정성이 좀 보장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다 보니까 그림을 제가 하나 딱 두 개 대비해 놓은 걸 봤습니다. 하나는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주는 완전 의존적인 재원이죠. 그런 지자체하고 한 40% 정도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대비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있는데 한쪽은 한 40% 자체 재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포동포동한 우량화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은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애로 20만 원 애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건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죠. 다 중앙정부에 의존돼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은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면서 권한을 내려줘도 재정적으로 꽉 쥐고 있으면은 중앙관료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마지막 보름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다 또 중앙부처의 조직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다 내려주면 조직 하나 없어집니다. 재정관리국이라든지. 후보조사가 다 그렇죠. 예, 재정관리국이라든지. 시행령을 없애고 기구정원 관련 그걸 완전 조례로 넘기자고 이야기하니까 행안부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 조직국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다 넘겨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뭐냐면은 기준 인건 비제는 남기자. 그걸 하여튼 뭐라도 남기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 나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재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중앙관료가 마지막 보류를 지키는 하나의 그거로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 회피용으로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재정관리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자체 재원으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아요. 지방시를 넘기받아가지고 자기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해서 진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리 수단이나 그런 지원 수단에 은근히 또 의존해 가는 거죠. 그거 뭐 싫으나 좋으나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 보면은 재정 쪽이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뭔가 약간의 서로 원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정이 자치분권 쪽에 뭔가 혁신 아이디어 내면은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주민청년 활성화라 그러고는 지방보조금 때리고, 지역 문제는 지방이 해결하라 그래놓고는 현금 선거비는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건전성 관리, 지방세 발행 끝. 그러니까 낙후 지역에 소멸되는 지역에 가보면요, 지방 지역이 정말 건전해요. 지방 차도 없거든요. 그대로 한 10년 있으면 인구가 다 없어져요. 자기 지역이 소멸되는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게 도대체 자랑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죠. 도대체 책임을 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 중앙정부가 해주는가? 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안 해요. 반발을 안 하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설문조사를 뒤에 보면 다 뭐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향식 분권이 하는 것 같지만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식도 안 나오고. 이제 자치단체의 장 입장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면 이건 자기 지역이 오히려 전체적인 지출 총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받으나 뭐 중앙에서 지원해서 받으나 크게 편차를 못 느끼고, 우리 지역에서 맡겨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혜택이 더 큰지 안 큰지를 따져봤을 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런 약간의 통제 아닌 통제를 받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 말좀 너무 우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법은 자치재원이잖아요. 자치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자치재원의 어쨌든 큰 부분은 지방세란 말이에요. 지방세를 어떻게 확충할까 하는 것보다 위에다가 손 벌려서 어떻게든 빌어갖고 받는 게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내 제주도에서 경험한 사례인데,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정도는 뭐 제주도 지방세로 다 넘겨주지 뭐 이랬더니 제주도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아니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물었더니, 야 우리 보고 그럼 알아서 살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중앙에서 손 떼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냐? 그래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독이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쨌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수단 특례를 담아야 된다. 국세를 넘겨오는 특례가 아니고 지방 교부시 특례와 같은 네, 그런 걸 담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지역이 여러 가지 혜택이 늘어난다. 뭐 이런 돈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구조를 볼 때 그렇죠. 일포 주민들이 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세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장이나 그러니까 소위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자꾸 눈치 보는 거를 오히려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방세를 만약에 지방세로서 그걸 만약에 충당할 정도가 되려면은 지방세율이요 다른 지역보다
몇 배를 올려야 되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하여튼 의존 재원에 그걸 찾을 수밖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치 분권이라는 것이 뭐 분권 국가형이라는 건 뭔가 거창한 비전을 딱 내걸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앉아갖고 저 주판을 생기면서 돈이 얼마냐 뭐냐 이러면 아주 작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는가?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러면 널 지는 거죠. 이게 기재부하고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널 그 부분에 딱 맞히거든요. 뭘 책임도 없이 분권한다 그러놓고는 돈만 달라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기본 시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교수도 웬만하면 저 전공 바꾸고 직권이 편하니까 직권으로 하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기재부가 단가가 2배잖아요, 그죠? 그 기재부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뭐 권한을 내려주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몫을 좀 넘겨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 왜 부정적이냐 물었더니 지방자치단체들의 그 재정 지출 행태라든지 운영 행태를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신뢰가 안 가고 돈이 어떻게 쓰이고 남용되고 엉뚱한 곳에 쓰일지를 자기들은 뭐 안 봐도 뻔하게 안다. 그래서 그걸 못 믿겠다 이러네요. 그래서 그럼 그 체크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냐? 그걸 왜 못하냐? 그걸 누가 하냐? 그러길래 아니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1년에 한 20억만 지원해주면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고 시스템적으로 매년 체크해서 딱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 좀 우연철 그때 예산실장 있을 때는 소기를 했어요. 소기를 했는데 또 담당자 바뀌더니 또 뭐 거지부지 됐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가요. 어떻게 쓰일지고 어떻게 엉뚱한 데 쓸지 모른다 이런 맨날 제일 그 많이 꺼내는 게 12월 달에 가서 보도블록 개최하는 네. 거고 네, 난 그게 대표적인 예야. 근데 그걸 그 친구들이 맨날 오지만 과천서 봤거든. 과천 재정 상태가 좋거든. 그러니까 기재부원들은 맨날 과천시 재정 상태 좋은 지역에서 12월 달에 교체하는 걸 보고 재정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해. 그건 12월에 하니까 낭비적으로 보인 거지. 예산. 저희들이 2월 잘 안 시켜주니까 그냥 터놓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어떤 조건에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아, 지방에 보니까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덜 쓰는구나. 이런 식의 관념이 아주 많죠. 이제 세종시에 하는 거 보고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세종시로 갔으니까. 아니, 세종시나 기반을 깔아놨으니까 보도블록 이제 안 깔아도 되는데 나무를 많이 쓰니까. 보도블록은 저 종로구처럼 바꾸지 않는 보도블록은 12월 달에 가면 다 바꾸게 돼 있어. 얼어서 있기 때문에. 종로구처럼 돌로 60cm 돌을 깔아서 이 100년을 가도 안에게 저걸 바꿔내지 않는 한 그거는 이제 20cm는 매번 바꿀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니 자치분권 재정실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우울해요. 이제 안 좋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신공공관리 이렇게 나왔을 때 90년대 미국책을 보면 시작이 다 손동네 혁신 사례들 가지고 책을 묻잖아요. 실리콘밸리 지역은 이렇게 내가 도시가 살더라. 어디는 이렇더라. 결국 그거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나라의 방향이다 하면서 연방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찾으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게 확산이 안 되는지, 하 교수님도 그 무슨 뭐 자치 대상 이런 부분들은 심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알죠. 저도 가끔 참여할 때 보면 꽤 괜찮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죽어버리고 나쁜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자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허무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언론에서도 그래서 언론을 만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시각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크다. 특히 중앙 언론지들이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지적인데 해외에서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지방자치 성공 사례 하는 거 얘기할 때 사실 큰 덩치에서 무슨 뭐 시스템 큰 걸 바꾸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 경제가 허물어지고 그러한 그 폐가가 되거나 뭐 이런 곳을 어떻게 그 재생하고 그 주민들이 같이 그 합의를 봐갖고 하고 우리는 그런 게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까 처음 일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지방자치 그랬을 때
나한테 뭐지? 하는 생각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 단체장들도 아까 우리 좀 우울한 이야기 같지만은 단체장들도 지방 분권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지방 분권 속에 들어가면 재정 분권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재정 분권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재정 분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 지역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치를 내걸지 못합니다. 대구시장도 내가 그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도 마찬가지고 제주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언급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도 경기지사들은 그러고 보면 막 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분권이 되면은 자기 지역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대도시들도 보면은 지방시를 넘겨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50만 이상 대도시만 해도.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못 사는 데 농촌자치단체는 재정분권 되면 될수록 자기들이 손해보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측면은 그것에 많이 있는 게 맞겠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많이 맞겠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재정분권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되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게 아마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총장적으로 보면 교부세 이런 거는 비수도권 지자체들 간에 그냥 제살 깎이죠. 돈 가져가면 여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별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왜 파지티브하게 상상력을 더 동원하지 못하는가. 강원특별자치도나 이제 전주관습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탄소 중립을 그냥 연대해서 하면 이야기라 그러면 납부 지역은 상소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팔아라 그냥. 결국은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국가 재원들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얻어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냥 소설 좀 써보자 이거죠. 그거를 중앙정부 들렀다 오는 게 아니고 평적으로 하죠. 탄소 중립이라고 탄소 배출권을 대도시가 사서 가져가져 버리면 중앙이 줄고 지방이 연대가 되는 거다. 상산하면 지금 그게 이제 지금 환경세 논리죠. 우리가 못 사는데 얻어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자연자산들을 불쌍한 대도시에 판다. 이런 개념들이죠. 이게 아니 뭔가 좀 연대를 해서 파지티브하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대안이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런 대안하고 있으면 이제 아니 웃죠 뭐 됐고요 교수님 뭐 어떻게 해서 생각이 앞에 나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생각도 좀 줄이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사실 행안부의 재정 파트에서의 역할이 그런 거에 대한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도적으로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사실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가 일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역에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중앙정부 차원 또는 국회 차원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좀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신도시설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제도 기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복지대퇴함 나올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염태영 시장께서는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다 합치다 했는데 기재부가 발을 빼버렸던 거고요. 근데 그 나머지에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차세대 분권할 때 필요한 게 자치 조건이 다 달라지지 않냐 할 때도 생활인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럼 주민등록증에 주소 2개 넣자. 그렇지. 복수주소 하자. 그렇든가. 저 관할구역 간의 독점 처리를 해체하고 이용자 방식을 돌리자든가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행안부도 안 하고 기재부도 안 하고 그냥 중앙각부자 딱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설문을 이렇게 보면 다 잘못됐대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던 교과서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딱 굳어버리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이재원 회장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얘기했던 여전히 지방자치가 단체장이나 의원,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 그들 간에 정치적 권력 구조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치 권력 구조는 어떻게든 배타적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캠페인을 못 들어가고 이달곤 의원님이 이제 특별위원장 맡아가지고 국힘당 그게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면서 두 가지를 그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제안했어요. 첫 번째 아까 복수 주소지 했는데 복수 주소지 그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얼마나 거주 기간을 딱 산정해서 자기가 신고해서 세금도 딱 비율대로 나눠내고 하다못해 투표권조차도 딱 비율대로 나눠서 투표권 행사하고 그렇게 가면은 상생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반영을 못 시켰던 거죠. 그걸 반영을 못 시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적경지역도 그런 이야기예요. 적경지역도 규제가 막 2중 3중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전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시설을 안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위해서 엄청 기여하거든요. 산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지역도 엄청나게 기여도가 없습니다. 근데 공장지대 가지고 있는 데는 자기 지역은 유리하고 기여도도 있지만 또 오염을 배출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나쁜 걸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저는 지수화시켜가지고 수평적으로 세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걸 만들자. 그걸 내 여러 사람 만들었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더만 도지사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재정 자립이라든지 그 재정 분권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격차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은 산림 지역이 많아서 뭐 죽으나 깨나 그러면 못 사는 그 자손 대대 만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 입지 여건이 좋아서 다행히 적경지역은 마찬가지야. 군사 분계선을 설치를 해서 내 분도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런 걸 지수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까 상상력 동원하라 그러니까 내가 떠오른 아이디어. 나름 분권하고 우리가 다 할게 그렇고 뒤로 가지고는 또 그냥 중앙이 좀 더 해줬으면 이런 이중성이 지역의 리더십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다면 그럼 아예 이제 학생들도 솔직하게 자치분권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다 해주는 걸 하고 이 영국 방식 아닙니까? 완전히 집권 시스템으로 그냥 가버리죠. 아예 이중성은 좀 해소되는 거죠. 중앙정부 다 책임지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권은 뭐라고 재정에서는 그런 게 재앙이죠. 이렇게 책임 없이 권한만 가져가는 게 돈 낭비니까. 그래서 가끔 좀 냉소적으로 그냥 기재부 네가 다 해라. 뭐 지방자치단체 뭘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론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과연 분권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답도 없이 계속 암울하게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 세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3주제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그 과제를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3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